네, 첫 번째 키워드 정해진 건 없답니다. 정해진 건 없다. 기사 같이 볼까요? 짙어지는 대망론, 한대행, 국익 위해 혼신의 힘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라는 거죠. 대망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한덕수 대행의 지금 얘기입니다. 처음에 얘기가 나오길 한덕수 차출론이었었는데 이젠 대망론이다라는 거예요. 왜 대망론이냐? 한대행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글인지 같이 볼까요? 통상전쟁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저한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길고 어려운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네. 지금 한대행 차출설이 돌던 와중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을 하면서 이게 적극적으로 나오지? 혹시 정말 출마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한번 쫙 또 돌았죠. 이런 가운데 나온 메시지가 가장 큰 책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대국민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 눈 돌릴 틈 없어요. 나 여기에 좀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일 제가 좀 막아보겠습니다. 괄호 대선 나올 수 있어요. 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나온다. 네, 나올 가능성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길고 어려운 협상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길고 어려운. 근데 길다라는 것이 앞으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기가 오늘로 54일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54일을 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아하. 저는 그거보다는 훨씬 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54일 이후에도 본인이 계속해서 이 역할을 이어가겠다, 맡고 싶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거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한덕수 대망론이라는 표현이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망론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보수 진영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 15룡 이렇게 얘기하고 많게는 한 20룡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 20룡이 용이 아닌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다.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게 좀 들고 그러나 이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크게 착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탄핵의 강과 윤심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아마도 윤심의 강은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는 모습을 보면 윤석열 아바타 역할 충실하게 잘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나 탄핵의 강은 어떻게 건널 것인가. 지난 12.3 비상계엄에서 본인이 적극적인 부하 수행을 적극적인 중요 임무를 맡지 않았다라고 해서 과연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파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없을까요? 저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이 한덕수 권한대행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그것이 지금 12.3 비상계엄이 갖고 온 파국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 무슨 일을 어떻게 했었는가 하는 부분들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한덕수 대행 본인이 출마할 생각이 있다는 오히려 방증 아니겠느냐. 왜? 이 길고 중요한 협상이 앞에 놓여 있다라고 했는데 본인 임기는 54일밖에 안 남았는데 뭐가 길다는 거냐. 그 뒤에도 계속하겠다는 의지 표명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한덕수 대행이 이번에 관세 전쟁이라고 좀 표현을 하죠. 관세 전쟁 관련해서 앞서서 CNN이랑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I think we should, in a very cool way assess what this kind of 25% means for us, and we should, in a very cool way. I don't think that kind of, fighting back will improve the situation dramatically. 네, 한대행 CNN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직접 이 CNN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미국에 맞서지 않고
놓고 협상을 할 겁니다. 한중일 같이 좀 동맹으로 해서 뭔가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해서 그게 우리나라 한국의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오늘 새벽 2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미국에 보복하지 않는 나라는 90일 유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 맞서지 않는 게 또 현명한 처사였었네라는 게 약간 드러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김기영 대변인님 일각에선 한대행 벌써 참모가 좀 붙은 거 아니야?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유예할 얘기가 좀 솔솔 있어서 알고 이 타이밍에 맞춰서 CNN 인터뷰도 하고 SNS에 글도 올리고 좀 다 계산이 좀 된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한덕수 대행께서 이제 그 대통령목 네. 헌재 관련해서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재판 관련해서, 재판관 관련해서. 그다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CNN 어떻게 보면 인터뷰를 했는데 트럼프가 통화를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역 협상을 할 때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 관련해서 우선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우선을 하라고 했다는 건 그건 뭐냐면 한덕수 대행께서 분명하게 한국이 미국과의 어떤 이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말이 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가 얻은 게 있습니다. 90일간의 유예를 얻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트럼프의 생각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큰 역할을 했다. 이게 단순히 대행으로서 그냥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분은 통상교섭 본부장도 하고 주미대사도 하고 그다음에 진보 정부와 그다음에 보수 정부를 엇갈리면서 총리도 하고 경제부총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될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트럼프의 어떤 마음을 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리더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불안정한 예측 가능하지 못한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우리의 몫을 차근차근 잘 챙길 수 있는 네. 목소리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의 말처럼 차분하게 대응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우리가 미국한테 얼마나 의미 있는 나라인지 동맹국인지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에서 네.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한다는 건 의식하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한 후보라면 나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애써 내란 프레임으로 계속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데 사실 국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헌재 결정이 나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파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은 그래요. 이쪽은 파면을 당했는데 그럼 계엄에 대해서의 어떤 원인 제공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일으킨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신은 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란 프레임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엮는다는 것이 전 통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좀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처음에 이미 한덕수 대행 참모가 붙은 거 아니까 대선을 좀 염두에 두고 이번 관세 전쟁에 좀 임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사실 나왔거든요. 말씀처럼 뭔가 행보가 2명 지명을 하고 한미 정상 통화를 하고 그리고 관세 전쟁 관련해서 메시지를 내고 이런 일련의 부분들이 지금 한 대행은 대선이라는 마지막 요 종착점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차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본인 역할 열심히 하는 중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본인 역할을 하는데 그게 사실 지금 잘하는 것이 나중에도 잘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전문가들이 붙었냐 안 붙었냐 떠나서 국민들이 잘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되면 더 잘하겠는데 그런 어떤 마음이 모아지다 보면 본인의 마음보다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마음이 앞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른바 차출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잠깐 두 가지를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잠깐 말씀드리자면 경선의 가치에서 경선의 어떤 다이내믹한 거를 풍부하게 만드는 역할도 할 수 있고 네. 한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다가 나중에 네. 그 5월 초 정도에 나와라.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네.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와 같이 빅텐트를 통해 가지고 1대1 대결을 통해서 거기에서 국민 후보로 나오는 게 어떠냐. 이긴다면 네. 그런 어떤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러면 요거만 잠깐 짚어볼게요.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국힘 후보로 해서 경선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무소속으로 나와서 나중에 결정되는 국힘 후보와 같이 단일화를 하는 이런 차원을 말씀하시는 이게 여권 안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인 겁니까?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이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금
상당히 좀 흥미로운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 얘기 제가 차근차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한덕수 대행이 나 대선에 나갈 거예요 라고 해야 좀 뭐 전개될 수 있는 지금 시나리오들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한덕수 대행 일단 지금은 나는 국익이 최우선 지금 관세 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음 기사 볼까요?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한미 정상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선에 나갈 것인가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한테 그때 통화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한덕수 대행의 답이 궁금하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 대행은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입니다.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즉답을 피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제까지 알려지기로는 김진욱 대변인님 주변의 사람들한테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했다는 얘기 이게 맞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고민 중입니다. 결정된 건 없어요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 디귿자도 끝내지 마가 거짓말이든가 아니면 결정한 것이 없다가 거짓말인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겠죠. 어느 쪽이 거짓말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대변인께서도 한덕수 대행 띄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거 보니까 한덕수 대행 출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거냐라고 물었던 것이 네. 저게 이제 저 말이 사실이라면 네. 단순한 덕담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아무런 정보 없이 대선에 출마하십니까? 라고 전화통화해서 물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네. 움직임이 미국 측에서 봤을 때도 사실상의 대권 행보로 읽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일 것이고요. 거기 대답을 하잖아요.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안 나갈 것 같으면 디귿자도 꺼내지 말아라고 얘기했다면 저 안 나갑니다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즉답을 피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한덕수의 권한대행은 자기 정치 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 대행은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아니었다면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마세요. 그래서 없어요 라고 딱 잘랐어야 되는데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한 게 그 방증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제 아까 제가 살짝 얘기를 했었죠. 이 SNS에 글을 올렸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뭐 대국민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CNN 인터뷰랑 트럼프 대통령 통화가 겹쳐서 시간이 없어서 집무실에서 간부들이랑 김밥을 먹으면서 우리 측 논점 어떻게 할지 좀 준비를 좀 했다. 다행히 인터뷰도 정상 통화도 상대국 반응이 좀 좋더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걸 두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한 사람도 있어요. 김기영 대변인님. 김밥 먹으면서 준비한 것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어? 이거 왜 약간 정치적인 언어 아니야? 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국민들한테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소통의 언어라고 봅니다. 소통의 언어다. 소통의 언어고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에게 그런 걸 물은 건 어떻게 보면 내심이 좀 나왔다. 왜 그러냐면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 봉쇄 이게 가장 큰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서 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그러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께서 중국의 실시에 대만의 실시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덕수 대행은 누가 보더라도 다 아는 한미 동맹의 수호자 아닙니까? 한미 동맹?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이 사람이 대응을 하는데 말을 하니까 영어로도 하고 잘 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궁금해서 당신 나올 거야?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네. 그만큼 트럼프가 신뢰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졌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트럼프는 다른 여타 정상과 달리 탑다운 방식으로 모든 걸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통화를 통해서 이 사람 믿고 심지어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믿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대통령 나오는 거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가진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굉장히 대한민국으로서는 큰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비판할 게 아니라 좋아할 것이다. 저는 칭찬할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물어봤다는 얘기, 한덕수 대행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아니겠느냐. 그건 단순히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아니라 우리나라 측면에서, 국익 측면에서 좋은 일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대행도 한대행인데 일단 지금 현재 한대행 얘기는 전원에 따르면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뭐 결정된 건 없지만 고민 중이라는 게 한대행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주변 분위기를 좀 봐야겠죠. 근데 주변 분위기도 좀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한덕수 대행이 뭐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신뢰를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 당의 후보로 등록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뭐 한 달, 한 20일 정도면은 차기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또 대한민국 정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약간의 리스크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그제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기자가 물어봤을 때 뭐 내가 지도부라서 말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데 뭐 그렇게 말하는 의원들이 좀 있어요 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아닌데 뭐 주변에서 얘기가 있더라 라는 취지였었는데 어제 물어본 거에 대해선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많은 분이 우리 당의 후보로 오는 게 좋은 거 아니냐. 난 그걸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국정 공백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에 이게 다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리스크는 있지만 큰 혼란은 없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김기영 대변인님. 이게 전날 있었던 이 발언이랑 같이 비교를 해서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나는 찬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대선을 이기는 게 목표고 네. 이기기 위해서는 경선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선에 대해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등판을 하신다고 한다면 네. 매기 효과가 크겠죠. 매기 중에서도 굉장히 큰 매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관심도를 갖기 위해서는 이 특이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뉴스도 특이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온다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관련 뉴스를 더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통해 가지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후보가 안 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다른 후보의 비교 속에서 다른 후보가 더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사실상 추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의 어떤 경선 과정 속에서 만약에 오게 된다면 그건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경선 쪽에서 보여주는 게 뭘까? 그렇게 본다면 정책과 연륜 아니겠습니까? 경험? 그렇다면 상호 비방이 아니라 정책적인 정당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경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마다할 게 뭐 있냐. 오면 환영이다. 왜? 오면 매기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경선이 활발하고 선의의 경쟁이 활발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진욱 대변인님, 민주당 입장에서 한덕수 대행은 매기입니까? 고래입니까? 멸치입니까? 뭡니까? 글쎄요, 뭐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뭔가 생각이 있으시면 빠르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는 길일 테니까요. 지금 계속 그 자리는 권한 대행의 자리에 있고 마음은 이미 국민의힘의 경선에 가 있다고 한다면 저 자리를 지금 지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지금 우리나라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당했을 때 국정이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리를 끝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압박하신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셨어도 얼마든지 시스템으로 지금 국정이 잘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걸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럼 그 당시엔 몰랐었던 걸까요? 이런 식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한덕수 권한대행께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아마도 빠르게 선택을 하시는데 참고하셔야 할 사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6년도에 반기문 전 그 유엔 사무총장 사례를 우리는 많이 목도했습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고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진짜 나라의 큰 어른 같은 분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저 대선에 출마하시겠다고 얘기하시다가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의 그 명예에 오랫동안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앞으로 존경받는 관료 인생 50년을 넘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 봉사했다고 하는 그런 존경받는 관료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노욕을 품은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선택은 가급적이면 빨리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앞서서 좀 비슷한 사례가 있긴 있었죠. 김기영 대변인.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도 나왔고 황교안 전 대행 사례도 사실 대행을 하다가 또 이제 후보로 나오게 된 그런 케이스긴 한데 앞선 전례가 안 좋지 않느냐 오는 게 과연 국민의힘한테는 또 플러스겠어? 약간 이런 취지의 좀 얘기로 들렸거든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윤석열 정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이제 진보 정부에 들었는데 이런 국회는 처음이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9번의 탄핵, 그다음에 입법 독주에서 우리가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국정 발목 잡기였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한덕수가 한 독수가 됐다.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네. 한덕수의 재발견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발견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민주당이 강하게 세차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맞으면 맞을수록 강해지는 어떻게 보면 강철같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존재감이 커졌죠. 근데 지금은 한덕수를 넘어서 독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풍전등화의 위기인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부정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만약에 2명을 임명하지 않을 때 사실상 마비가 되는 상황. 네. 그런 상황 속에서 한쪽으로 확 기울어진 진보 위주의 어떤 헌재 재판의 어떤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 권한대행으로서 저는 역할을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전의 사례가 비교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전반적인 상황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정치 이력에서 봤을 때 사실상의 정치인이 됐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를 한 독수로 만든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가만 놔두면 됩니다. 근데 끊임없이 견제하고 공격함으로써 한덕수를 한 독수로 만드는 거 아닌가? 네. 지금의 한 독수는 민주당이 만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김진욱 대변인님. 한 독수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시즌 2를 예고하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민주당 탓을 자꾸 하시는데 민주당과 대화,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견제를 해야 할 의무를 그 국민들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고 국회에서 입법 발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40번,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중에 9번을 하셨죠. 네. 이렇게 계속해서 만약에 하실 각오가 있으시다. 그래서 한덕수가 아니라 한독수를 고집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과연 한덕수 대행이 이 국민의힘의 경선 안으로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 여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관위원장인 황우여 이 부총리죠. 이 황우여 전 부총리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당사자가 의중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데다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꽃가마 이렇게 본 경선에 바로 올리는 거 이게 가능해요? 우리 당원 당규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다른 후보들하고 일단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해나가야 되니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의지가 있다면 14, 15일 양일간 중에 하루에 일단 등록은 해야지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렇죠. 해주셔야죠. 네.
마지막 말이 약간 의미심장하죠. 물론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렇죠. 해주셔야죠. 라고 또 좀 이렇게 끝났어요. 네. 그 지금 꽃가마 뭐 이런 것도 지금 물어보고 그랬는데 우리 당헌 당규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황우여 이 선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선관위는 한덕수의 희응자도 꺼내지 않았다. 꽃가마 선관위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오실 생각이 있으면 이번 주 중에는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 월요일부터 후보 등록이거든요. 라는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선 그리고 국민의힘 선관위 쪽의 얘기를 좀 들어봐도 명확하게 나오세요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오면 뭐 우리는 나쁘지 않아 좋지라는 분위기가 지금 살짝 감지가 되고 있는 건데 근데 김기영 대변인 아까 살짝 말씀하신 게 지금 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한덕수 대행이 경선이 아니라 사실 지금 뭐 저희가 선관 이런 얘기는 경선 얘기인 거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등록이라는 건 경선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나와서 나중에 단일화를 하는 한도 당내에서 나온다. 이 의견이 한 명이 얘기한 거, 10명이 얘기한 거, 50명이 얘기한 게 무게가 다르거든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숫자는 모른데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가 이기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경선부터 만약에 한다면 지금의 네. 대응으로서 관세 전쟁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어떤 책무가 있잖아요. 네. 하지만 온전하게 이제 4월 달엔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5월 초 정도에 된다면 국민들도 이런 식의 성과를 보인 사람이 다음 대통령의 어떤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경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후보와 네. 그다음에 무소속 후보인 한덕수 후보가 뭔가 나중에 빅텐트를 통해 가지고 최종 국민 후보로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치는 상상력의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저도 그 얘기를 누군가 했을 때 네. 솔깃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깃한다는 건 뭐냐면 공감할 수 있다는 거고 그 공감이 쌓이면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하신 얘기 무소속으로 나와서 추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이런 방안도 지금 현재 안에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대행이 지금은 막 그렇게 나올 생각이 없는데 떠밀려서 나오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번엔 3탄핵. 민주초선들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탄핵 추진한다. 어제 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직접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내란숙의 파면에도 반복적인 위헌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내란숙의 윤석열의 아바타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입법조사처를 비롯하여 많은 헌법학자들도 한덕수 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임명은 위헌임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차순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함께 탄핵해야 합니다. 최상목 장관은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등 수많은 위헌적 행위와 월권을 자행했고 네. 일단 3명 모두 다 탄핵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뭐 이 자체도 지금 눈길이 가는 대목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한덕수 대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대행에 대해서 다시 재탄핵에 좀 나서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김준욱 대변인님. 이렇게 되면 사실 한대행 나가라고 민주당이 등 떠미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민주당의 초선들 입장에서 보면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의 권한 밖에 월권적이고도 위헌적인 이 헌법재판관 지명 이 건에 대해서 매우 격렬하게 지금 반응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야당으로부터 2번 탄핵받는 탄압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했고 그것을 통해서 탄핵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좀 여유를 가지고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심해야 된다라는 지금 당내 분위기도 그래서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심정적으로는 이렇게 월권적이고도 본인에게 권한도 없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또 위헌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마다하지 않는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 대선이라는 걸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야당에게 도발을 유도해 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받아줘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유진 이런 것 같아요. 초선 의원들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게 좋은 이 대응책이냐 방안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좀 의견이 좀 엇갈리는 면이 있다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들어봤을 땐 이 실제로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아직은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